유튜브 추천 영상 보시다가 이 영상 클릭하셨나요? 나는 매일 출근해서 매일 일을 해도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버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로 돈을 벌었는지 내 생각과는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 클릭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부자들이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부자가 되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2,900만 명 중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수는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거의 80%에 달하는데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매일 회사 생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은 받고 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직장에서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수익은 1년에 받는 돈인 연봉에다가 평생 몇 년 일할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인 권대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가 매년 6천만 원을 받고 회사를 30년간 다닌다고 생각하면 6천만 원 곱하기 30년이면 18억이겠네요. 그런데 연봉이 30년간 그대로이진 않을 거잖아요. 연봉이 나중에 1억까지 오른다고 하면 평균 8천만 원이겠네요. 그럼 8천만 원씩 30년 동안 연봉을 받으면 24억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평생 소득은 계산하기 전 여러분이 생각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우리가 평생 버는 돈을 늘리고 싶으면 연봉을 높이거나 근속 연수를 늘려야 합니다. 근속 연수를 늘리려면 우리가 은퇴를 늦추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연봉을 높여야 합니다. 연봉은 근무시간 시급 근무일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단 1분, 1초도 추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보통 회사에서 결정해주죠. 이번 달 개인 성과가 좋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버는 수입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내 시간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시간이라는 확실한 한계가 있어서 쉽게 늘릴 수 없고 시급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결국 수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수입 계산은 좀 다릅니다. 부자들의 수입은 가격의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이고 거기에 초기 투자금을 뺀 값입니다. 직장인의 계산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곱해지는 값들 중에서 일단 시간에 의한 한계가 정해진 값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MJ 드마코브의 추월 차선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고 한계 속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라. 만약 가격을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고 판매 수량이 제한이 없다면 이 계산법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전부 다 이 공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의류 쇼핑몰, 인테리어, 의료기기, 무역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을 관리할 아르바이트생도 필요 없어서 인건비가 안 들고 매장을 열면서 내야 하는 임대 보증금도 월세도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나 월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진이 2,400원쯤 되는 생필품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권대리는 30년간 24억을 번다고 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2,400원인 물건을 얼마나 팔면 24억을 벌 수 있을까요? 100만 개입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마진이 2,400원 나오는 상품 100만 개를 팔 수 있으면 직장에 평생 다니는 것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권대리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럼 1년에 33,333개의 물건을 팔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91개의 물건을 팔면 되는 거네요. 만약에 한 개 물건이 아니라 10개 정도 물건을 구입해서 판다면 하루에 9개씩 팔 수 있으면 30년간 24억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권대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기 투자금을 거의 0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파는 것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운동, 엑셀, 사무 능력, 화술 등등.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들이 인터넷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거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구독자를 모은 뒤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처럼 굳이 공장을 세우거나 내가 직접 물류, 판매를 고민할 것 없이 생산, 유통, 보관, 수입, 수출을 대신 해주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받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게 무조건 나은 건가요? 월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월급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하신 말 중에서 일정한 소득은 힘이 세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은 힘이 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때에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큰 장점이 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소득은 우리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과 사업을 찾아서 도전하려는 사람도 월급날이 돼서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매달 이렇게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서 사표 내는 걸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1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이 정도 돈 나한테 투자 못하냐? 이 투자는 진짜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소비에 가깝습니다. 여행, 갖고 싶었던 물건, 비싼 식사와 같이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거나 경험을 하면서 자기 고생에 대해서 스스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미래의 소득을 끌어쓰게 됩니다. 미래의 소득을 끌어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카드 결제, 할부, 카드론, 단기 대출, 리스 등등 너무나도 쉽고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월급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 그 덫에 걸리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은 마약이다. 나는 월급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MJ 드마코의 책부의 추월차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팀에 합류하여 바비 인형부터 스타워즈 캐릭터 인형까지 다양한 물건에 대한 욕구를 갖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상품을 원하고 필요로 해서 살 뿐만 아니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문구를 보면 부자는 생산자나 투자자의 시각에서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생산자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이 광고를 만든 목적이 뭘까? 경쟁 제품에 비해 이 제품의 강점은 뭘까? 이 회사는 수익 모델은 뭘까? 이 제품은 트렌드에 맞는 제품인가?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계속 인기가 있을까? 이 제품은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고 판매될까?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서 물건을 사는 대신 주식을 사야 하고 금을 캐려고 땅을 파는 대신에 삽을 팔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대신에 빌려주어야 하고 직업을 갖는 대신에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소비자를 생산자 혹은 투자자로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외국에서 자동 세차로 세차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니 그 서비스가 없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더러운 차를 보면서 손쉽고 간단하게 세차를 할 수 있었던 자동 세차 서비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그분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작동시켰습니다. 자동 세차 서비스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비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분은 사업가 마인드로 내가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의 차이 하나가 그분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의 생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소비자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끊었습니다. 나를 생산자나 투자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소비자에서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가 우리들을 부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인가 순리자의 길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너무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기회가 있는 길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 거의 모두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을 사업으로 만들고 그 사업을 성공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벗어나 투자자나 사업가 마인드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자자, 사업가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민해 보시고 성공의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상을 바라보시면 부에 이르는 길의 힌트를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습관으로 하루하루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